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행동을 하겠냐?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아이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마미살롱의 칠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골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멤버가 모두 다 워킹맘이잖아요. 워킹맘들이 출산을 하고 또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은 복직할 시기가 찾아오고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 어린이집을 일찍 보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린이집을 가장 일찍 보낸 경험이 있는 저 칠쇼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복직을 할까 말까, 어린이집을 일찍 보낼까 말까에 대한 제가 고민됐던 부분, 주변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복직을 해야겠다, 또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이유들에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걸 포함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둘이 벌다가 한 명이 보내면 그만큼 타격이 생기잖아요. 외벌이만으로는 퍽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퍽퍽하진 않지만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엄마 커리어 유지와 관련된 이유가 있겠죠. 경력 단절이 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라든지 이 일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든지, 세 번째, 이제부터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 자아를 좀 실현시키면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자아 실현, 커리어, 경제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언젠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언젠가 가야 되는 거니까 감정적인 걸 다 배제하고 그냥 복직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보내야겠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뜻 바로 복직을 결정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의 발달과 관련 있는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발달. 이제 기거나 걷거나 아니면은 조금 움직임이 시작될 나이인데 제대로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치이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무엇보다 엄마의 발목을 잡는 건 정서적인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K 엄마들은 마음속에 3살까지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라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아요. 왠지 엄마가 키워야 될 것 같고, 이때 애착 형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서적인 발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때 만약에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좀 커서 아이가 또 성인이 돼서 문제가 결국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라 보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발달에 맞춘 그 단계, 교육 단계를 세세하게 아이 개인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시기에 해줘야 되는 교육을, 이 시기에 해줘야 되는 자극을 어린이집을 보냄으로써 좀 늦추는 게 아닌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랬고요. 이렇게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복직을 하는 건 마치 엄마를 위해서 복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린이집을 좀 늦게 보내거나 안 보내는 건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까지는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19년 2월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2019년 6월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만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보낸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업이 쇼호스트잖아요. 그 당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회사 소속이 있는 프리랜서였어요. 계약 특성상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법적 기간을 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쉬고 싶은 만큼 또는 쉴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상황만큼 쉬고 나오는 게 대부분의 관례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회사에서 방송할 인력이 필요했고, 저는 출산을 했고 나가고 싶은 의지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게 맞물려서 이제 복직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직을 하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는 없었고, 시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서 보육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이집을 찾게 된 거죠. 다행히 너무나 가까운 곳에
5개월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기 전에 했던 고민들,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고민들의 종합, 복합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른 분들 일찍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돌 전후잖아요. 저는 아이 5개월이에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적으로 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걷는 게 뭐예요? 이제 뒤집기 되짚기 하는 애예요. 4개월, 5개월이면. 그런 아이를 보냈을 때 이게 과연 치이지 않고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엄마가 떨어져서 제 시기에 인풋을 안 주고 자극을 안 줬는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건 언제나 애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낯가림을 끝내고 이제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상황에서 아이가 애착 형성이 과연 제대로 될까? 계속 맴돌죠. 3살 전후에 엄마가 키워야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점잖게 그리고 매너 있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이거나 정말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 그거에서 뭐 얼마나 네가 많이 번다고,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아이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아이를 내팽개친다, 아이를 방치한다, 그렇게 보는 눈초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일찍 떨어뜨려서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적응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적응 기간을 대신 좀 저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지고 갔어요. 제가 프리랜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방송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만 최대한 맞춰서 아이를 보내고, 처음에는 2시간, 그 다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는 4시간, 점점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유식을 저는 시판에 먹이지도 않았어요. 다 일일이 만들어서 그걸 싸서 아이와 보내고, 거기서 선생님이 먹여주시고, 뭐 아이의 패턴에 맞춰서 최대한 적응을, 아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늦게 간 아이들에 비해서 장점이나 단점, 실제로 보내고 나니 어때요? 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늦게 간 아이들에 비해서 일단 최고의 장점이라고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첫째인데 둘째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습득력이 매우 빨라졌고요. 눈치가 빨라졌고요. 발달이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보통 둘째 키우는 집에 물어보세요. 첫째보다 빠른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배우는 것보다 또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일찍 보냈더니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래나 언니 오빠들을 보고 배우는 게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그 이유는 빠른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걷는 것도 빨리 걸었고, 소근육이나 대근육 발달도 좀 빨리 이루어진 편이고, 언어적인 발달도 18개월, 19개월부터 단어를 4개 이상 조합한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아이들이 커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좀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워낙 어릴 때부터 원 생활을 해서 그런가 원을 가는 건 그냥 자기 생활의 당연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뭐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거부하는 애도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는 회사 가고 나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이거를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어느 원에 다니든지 적응 기간이 꽤 짧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늦게 간 아이들에 비해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장점이라고 꼽았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눈치가 빨라요. 생각보다 너무 어린데 좀 큰아이 같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큰아이같이 행동하고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정리하고 알아서 딱 뭔가를 해내는 게, 저는 그게 가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단점이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알고 있는 거, 그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서 어릴 때는 참 많이 고생을 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눈에 결막염 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걸리고, 계속 이런 전염병에 좀 노출이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을 지나서 이제 애착이 괜찮은지,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빼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를 엄마 손에 키우고 아빠 손에 키우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무조건 키워야 된다, 그 마음을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를 두고만 보자면
저희 아이는 4개월 반, 5개월도 되지 않는 아이를 보냈어요. 남들이 보면 다 욕할 상황이었잖아요. 네가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애를 내팽개치고 애착 형성 중요한 거 무시하고 그렇게 키우느냐. 그런데 애착 형성이요, 정말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희 아이는 저와 애착 형성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 심리발달센터에 가서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같이 아이의 심리태도도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도 엄마 아빠와의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떤 원에 다니든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도 짧고, 그리고 불안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내비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영상도 한번 찾아봤어요. 만 1세, 12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는 애착 형성이 일어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그 부모와 나눴던 경험을 토대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애착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애착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라면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애착 패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애착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한 80%에서 90%는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애착을 주면서 아이를 직접 케어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지만, 중요한 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고 아빠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무조건 애착만을 위해서 무조건 3살 동안 내가 꽁꽁 싸매고 아이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엄마가 복직을 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엄마의 커리어에 대한 이유, 또 엄마의 자아 실현에 대한 이유가 뭐라도 하나 있다면 그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좋지만 엄마 아빠만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 나만큼 최대한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양육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다 전화를 해봤고, 직접 가서 상담하고, 이제 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이 원장님의 생각이나 성격을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의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분에게 맡기면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케어는 되겠구나, 사랑으로 키워주시겠구나, 이런 기관을 찾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보다도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를 보냈죠. 아이 5개월 때 보냈으니까. 주변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행동을 하겠냐,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 저는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의 애착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코 시간과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아이와 떨어져 있는 만큼 아이와 함께 할 때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얼만큼 애정 표현을 하느냐, 아이를 내가 얼만큼 잘 알고 관심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착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라는 그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육아를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정말 못된 말, 나쁜 말, 엄마의 마음을 그냥 꾹꾹 쑤시는 그 가시돋친 말,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가 잘 안 되겠죠.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괜히 내가 미안한 것도 없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죄책감도 들어요.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은 진짜 짜증이 나지만 가볍게 속으로 스킵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어린이집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